저도 근데 옛날에 참 잘 아는 분이지만. 근데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이 조 후보자가 그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오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안팎의 해석도 종합을 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도가 어디 있든지 간에 결국은 청문회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되고 네. 청문회 이후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어떤 그 분석과 해석에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뭐냐면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몰랐다라고 만약에 검찰이 주장한다, 윤석열 총장이 주장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상식에 부합되지 않고 너무 순진한 얘기다. 네. 그 정도로까지 순진하냐? 저는 여기에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던 바가 뭐냐면 검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자 워낙 중요한 공적 사안이고 네. 그래서 자료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좋다.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나 또 불필요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행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뭘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 확보했으니까 좋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스톱. 자료는 확보를 했으니까 청문회 끝날 때까지만 일단 스톱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올고 저는 이거는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요거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이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고의적으로 검찰이 흘리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명백한 반칙 행위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취재 옛날에 언론인 때 많이 해봤지만은 그 사실은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뭐 흘리는 것이 이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워낙 취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뭐 검찰에서 분명히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저희 사법사상 피사실 그 유포죄로 처벌받은 경우 한 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수십만 건이 유출되고 유포됐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제가 정치적 압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자제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말은 제가 뭐 그 현실적으로도 말씀은 이를테면 지금 이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압수수색 문건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본격 수사는 이제 그 청문회 뭐 곧 이제 다가오니까 그 뒤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네. 제가 이제 그 유시민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이사장 얘기로 지금 오늘 그 지금 질문이 이제 나온 거니까 네. 저는 유시민 이사장 그 지금 이 얘기는 그 이거 좀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임명하지 말라고 그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오바다. 이거는 진짜 오바네요. 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지금 특히 그 사모펀드나 공동학원 그 재산 채무 면탈이나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사하고도 남을 일이에요. 아니 안 드러났으면 수사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알려졌으면 인지 수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 우회상장 의혹 그다음에 더 오늘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싶으네요. 아까 그 대법원에서 그 판시하는 중에 한 가지 더 귀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구체적인 내가 이거 해주면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손해를 안길 거야.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맥락이 있으면 그게 부정청탁이라고 판시한 거잖아요. 지금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뒤에 그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펀드에서 움직여간 돈의 이상한 흐름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부정청탁이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도 남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근거 없이 그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그분이 혹세무민 방지하기 위해서 알릴레오 했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얘기하면 안 되죠.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피의라고 하는 게 의심을 산다, 의혹을 네.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의심이 있으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동관 수석이 지적하신 문제도 그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일관되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문제는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어떤 그 정당성과 진정성과
해석이 달라지고 예.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데 자 과연 시점이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점이 너무나 묘하다. 네. 너무나 묘하고 상식을 가지고 상식까지도 필요 없어요. 아주 그 기초적인 그 인식 능력만 있다면 이게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저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갈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왜 시점 선택을 하느냐. 저는 일단 계속 일관돼 이것만 좀 일단 지적을 네. 하고 그 상태에서 이걸 불식시키기 위한 그러면 검찰의 그 다음 노력이 있다면 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는데 나오고 아까 이제 그게 피의 사실을 흘린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대환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인력을 했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내용에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파일 중에 이런 것도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어디서 우연찮게 해서 접하거나 해서 보도가 될 수도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 네. 문장으로 인력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문장화된 표현이 네. 과연 어떤 기자가 열심히 발표했다 우연히 걸린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이동관 수도 언론계 선배시지 않습니까? 내부 제보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심지어 그거예요. 저희도 옛날에 검찰청 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저도 그래서 특정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서 쓰레기통 뒤져. 어제 압수수색인데 예. 뭐 어떻게 벌써 쓰레기통으로 가겠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일방적 공세가 네.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점상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의 그 지금 뜻을 우리가 자꾸 의도를 뭐 과잉 해석하기도 하고 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윤석열 검찰은 우리는 청문회 그런 관계 없이 우리 할 일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 다 간두고 조국 후보자는 형사 피의자다 이 말이에요. 네.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어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 네. 말씀드리면 검찰은 피의될 행동을 하지 말라.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관되게.